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조영윤입니다. 최근에 미국 간학회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오늘은 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송정은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송정은입니다. 만성 간질환 중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질환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대해 조영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 미국 간학회에서 이제 5년 만에 이걸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간 내 섬유화 정도를 예측하는 비침습적 진단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연구 결과를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1차 의료 진료기관에서 어떤 경우 간 전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는지, 추가검사, 추적검사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알고리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약제들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변했나 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평가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을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ST-LT가 간 내 염증이나 섬유화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 간염 환자, 진행된 간 섬유화 환자라고 하더라도 AST-LT가 정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각 병원마다 제시하고 있는 이런 AST-LT의 정상 상한치는 정말 정상 수치라고 예상되는 수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ALT 30유닛/리터를 정상 상한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간의 영상학적인 진단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복부 초음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민감도가 낮아서 지방간 진단을 위한 검사로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파이브로스캔을 통한 캡스코어나 MRI PDFF 검사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지방간이 되게 강하게 의심되는데 초음파에서 의외로 지방간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마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료를 하시나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실제 지방간 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만 낮은 민감도로 인해서 지방간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보통 복부 초음파와 파이브로스캔을 같이 시행해서 각각의 결과를 보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MR PDFF가 있기는 한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이제 초음파랑 파이브로 스캔을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진행된 간 섬유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를 선별해서 치료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간 섬유화, 즉 F2 이상의 간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반드시 간 섬유화 정도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 인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의미 있는 간 섬유화 유병률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를 하였고,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합병증이 동반된 비만 환자, 하루 20g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증 환자가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있는 경우에서 의미 있는 간 섬유화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 섬유화를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간 섬유화를 평가하는 골드 스탠다드는 간조직 검사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간조직 검사로 이런 섬유화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대신할 비침습적 검사들이 개발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F2 이상의 간 섬유화를 가진 N리스크 내쉬를 식별하는 검사, F3 이상의 진행된 간 섬유화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를 구분해서 소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M리스크 내쉬를 식별하는 비침 습적 검사에는 파이브로스캔, MRI PDFF, MRE, FIPO 등의 결과를 조합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F3 이상이 진행된 간 섬유화를 확인하는 비침 습적 검사의 경우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가 많아서 임상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FIPO, 네플드 파이브로시스 스코어, ELF, 파이브로스캔, 쉐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 등의 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별 컷오프 밸류는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변진 진단에 있어서 유용한 비침 습적 검사로는 FIPO, ELF, 파이브로스캔, MRE가 있으며 각 검사별로 강경변진 진단 가능한 컷오프 밸류는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논 인베이시브 파이브로시스 테스트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침습적인 검사 중에서 실제로 교수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간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혈액검사가 AST, LT, 플레티드, 알부민 등이 있는데 이러한 혈액검사 결과를 조합한 FIPO, 나스코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검사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라스토그래피 검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파이브로스캔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의뢰에 대한 프로세스가 조금 이제 개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회송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알고리즘 변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침습적 검사를 이용해서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를 1차 의료기관과 간 전문 병원으로 어떻게 간 섬유화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간 섬유화 유병률이 낮은 환자들이 내원할 가능성이 높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음성 예측도를 가진 검사를 사용해서 진행된 간 섬유화를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해서 FIPO 스코어 1.3 미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FIPO 스코어가 1.3 미만인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FIPO 스코어를 사용한 재평가를 통해서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IPO 스코어가 1.3 이상인 경우에는 파이브로스캔이나 F 검사를 시행해서 중간 혹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면 간 전문 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파이브로스캔 등의 장비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환자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FIPO 스코어가 2.67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AST/ALT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의뢰해야 합니다. 진행된 간 섬유화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간 전문 병원에서는 영상검사, 비침습적 검사 결과에서 간경변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간조직 검사 없이 간경변증 관련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검사 결과에서 F2 이상의 간 섬유화가 의심이 되거나 비침습적 검사 결과가 애매하거나 6개월 이상 SLT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간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섬유화 단계에 맞게 추적 검사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전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간 전문 병원으로 의뢰해야 되는 적응증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줬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적응증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명확해진 이제 알고리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는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관리, 주기적인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과 동반되어 있는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대한 치료, 간 질환 관련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 아직까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 승인된 약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동반된 질환, 특히 당뇨병의 치료 약제 중 간내 지방량의 감소와 지방 간염에 호전을 보이는 약제들이 있어서 당뇨가 동반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로 피오글리타존, 세머글루타이드가 있는데 우선 피오글리타존은 피파 감마 아고니스트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당뇨가 동반된 비알코올 지방 간염 환자에서 지방 간염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있는데 당뇨와 비만 환자에서 승인된 약제로 혈당 개선, 체중 감량, 이것과 더불어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에서 지방간염의 호전을 입증을 하여서 당뇨, 비만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치료제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장료 치료제로 새롭게 개발된 GLP-1, GIP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티르제파타이드도 비슷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의 한계점은 간 섬유화의 호전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 결과들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GLP-1 아고니스트에 대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개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간 섬유화가 이제 치료의 핵심인데 간 섬유화의 호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 섬유화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과체중, 비만한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에서 3에서 5%의 체중 감소는 간의 지방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해야 간 섬유화 호전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하도록 환자를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의사와 환자 모두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쓰든지 체중 감량을 하든지 이런 치료 이후에 저희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지 이제 환자의 수능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ALT 수치의 감소 혹은 정상화를 확인하는 것인데 지방 간염의 호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 내 지방량의 감소는 파이브로스캔의 캡스코어, MRI PDFF의 호전으로 알 수 있고 이러한 검사를 추적 검사해서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뭔가 약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들은 이런 환자분들께 어떤 약을 처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간장약을 달라고 하시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UDCA나 실리마린, DDB 제제가 잘 알려져 있는 간장약이고 하지만 이러한 약제의 사용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조직학적인 개선을 확실하게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개선을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대부분 체중 감량 이후에 SLT 수치의 호전을 확인을 하면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차라리 간장약 처방을 하는 것이 외래 팔로업이나 치료 순응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짧은 기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대략 소주 3병, 여자 같은 경우 일주일에 대략 소주 2병을 기준으로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나누기도 하고 또 프렌치 파라독스라 그래서 약간의 와인을 먹는 게 오히려 더 환자가 오래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음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음주는 과거 적은 양의 음주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들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이 음주 자체는 지방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간선상, 간섬유화 진행에 기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F2 이상의 의미 있는 간섬유화를 가진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는 반드시 금주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음주를 하는 빈도, 기간, 양이 다르고 개인마다 알코올 인듀스 리버 인저리의 서셉티빌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한 음주량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음주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금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그 가이드라인을 잘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